이조 부총리님, 예.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49제 날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안타깝고 허망한 죽음과 이별이 많은지 참 걱정입니다. 삼가 고인이 되신 서이초, 신목초, 군산지역초등학교, 용인고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누가 지정했습니까? 일부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날이죠. 이런 날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뭐 고인을 추모하고 또 동시에 그 추락한 교권 회복에 대한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오늘 교사들의 이 추모제 참가 때문에 연가를 내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가는 교원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네, 권리입니다. 권리죠. 그런데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그 추모제에 가면 집단 행동에 해당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네,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또 그 학습권 또 인권이 또 존중돼야 좋습니다. 되는. 그걸 한번 따져보시게요. 교장은 임시 휴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라고 돼 있던데요. 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사실 그게 이제 매 학년도 시작 이전에 그 학교 운영의 심의를 거쳐 그것은 다른 파트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비상제 학기 중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임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임시 휴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학교는 교사 72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떤 학교는 72%가 나오질 않았어요. 어떤 학교는 85%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94%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교장 입장에서. 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이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인을 추모하고 또 위로 아니,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맞잖아요. 교사가 없어요. 94%, 85%의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 현장이 긴박하지 않습니까?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교장은 임시휴업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임시휴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이를테면 직권남용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학생과 함께 그 추모하고 또 지금 이제 아니, 그것은 장관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학교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서, 즉 교사가 출근을 못해서 안에서 혹은 연가를 많이 내서 대부분의 교사가 없어요. 그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교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 교장 징계권이 교육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시는 건데 그 좀 그렇게 협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혼내겠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학교의 자율성을 누구보다도 더 존중하고자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내신 공문은 학교에 보낸 공문은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네요. 그 공문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Q&A에서 네, 좋습니다. 거기에 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자, 지금 아까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휴업을 하면 다음에 다시 수업 시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임시휴업이든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서 했던 휴업이든 그렇게 돼 있죠? 네네. 자, 오늘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사가 없으니까 교실에 한 군데로 모읍니다. 강당으로 다 모여요. 모여서 거기서 교장이나 교감이나 한두 명의 교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수백 명 혹은 뭐 수천 명이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으니까 한 군데 모아서
그것도 상당히 한 군데 모아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학습권이 보장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종의 감금 행위예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그리고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휴업을 해서 다시 학교에 나와서 수업받을 권리를 주는 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학교별 상황에 맞는 그 대책이 좀 마련되도록 그 시도교육청과 긴급 상황반을 구성해서, 그러면 임시휴업에 그 대해서는 뭐 처벌하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예. 보니까요, 징계 예고, 교사, 교장에 대한 징계 예고에 대해서 교원은 96%가,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93.5%가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학습, 개인체험학습 신청하는 그런 학부모들 사연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집회 혹시 한 번도 가보신 적 있나요? 지금 7번 있었는데 가보지 못하셨죠? 네, 그 집회 뭐 우리 교육부 직원들은 가보셨을 가서, 거고요. 예, 예. 예.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모인 거죠, 지금. 당연히 뭐 저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추모에 정말 거의 광적으로 민감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추모의 장마저 그게 가로막습니까? 마치 그럼 12구 참사 때도 딱 않으시고. 이러던데 이 정부가 그런 정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도 항상 그 한마음 한뜻으로 그 우리 교육계가 정말 그 이번만큼은 그러면 이 추모 기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 추모가 정말 그 학습권과 충돌하지 않고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슬퍼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모할 권리가 특히 맞습니다. 선생님들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슬픔을 나누고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저거 보실까요? 오늘 추모회는 아니지만 이전에 있었던 7번 동안에 그 국회 정문에서 하는 집회를 보시면 저 봐보세요. 정말 질서정연하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칼같이 자리를 지키고 집회 내용과는 별개로 정말 이런 집회만 다니고 싶네요라는 경찰과 교사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연가를 내지 말라, 임시휴업을 하지 말라 이러실 게 아니라 함께 추모하고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뭐 고인 함께 추모하고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교육을 살리고 교권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예, 저거 한번 보실까요? 박정훈 수사단장 영장 기각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정훈 단장 그 진술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저거 사실이 아니라고 예, 말씀하셨죠.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해한 적은 그러니까요. 저는 물론이고 예, 예. 국방부 어느 그러니까 상황도 그러지 장관님은 않았습니다. 넣어라 빼라 지시한 적 없으시고 예. 그렇게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한번 봤어요. 구속영장 청구서. 그랬더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게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인데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저 말은요. 저 말은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지시를 하신 거잖아요. 저 말은 장관님이 직접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잘못 쓴 건가요? 허위 기재인가요? 저렇게 돼 있는데 군 검사가 그랬는데 검사 쪽에서 조사 안 사실 확인을 안 하셨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안 하셨다고요? 저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 저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원이 재판권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런 대통령령이 있죠. 예, 여기 보면 범죄 인지는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한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즉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법무관리관이 법리적 측면에서 특정하지 않고 보내도 된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에 꼭 이걸 확인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지시 같은 걸로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 예. 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장관께서 이렇게 지시를 네 가지 내용으로 자,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민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